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회 KNN 문화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입니다. 네, 최근에 그 사회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의 사회 환원인데요. 기업이 이윤만 많이 내고 사회 환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건강한 기업이 아닐 겁니다.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 또 함께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의무겠지요. 네, KNN 문화대상의 취지도 바로 그러합니다. 네.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맡게 됐는데요. 지역의 숨은 일꾼들을 발굴해서 그 노고를 치하고 또 다 함께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아마요, 지역민이 드리는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매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그 심사 대상에 오르고 또 수상자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데 작지만 이런 자리가 수상자분들에게 또 보람 있는 일을 계속 더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KNN 문화대상 지난 18일 KNN 공개홀에서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문화예술부문의 경남민예총 대표이자 사단법인 아름나라 이사장이신 고승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봉사부문입니다. 사단법인 부산복지21 총봉사회 회원이시고 부산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NN 문화대상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정홍섭 심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정홍섭 위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KNN 문화대상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뭐 우리 KNN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요. 각 기관의 공문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총 40여건이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부분이 20건, 사회봉사 부분이 28건이 추천되어 왔고요. 예, 그 추천된 사람이 내놓은 여러 가지 공적 사항들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대단히 면밀하게 읽었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그중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거나 또 거짓이 있다 싶은 느낌이 들면 바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증 작업을 했고요. 네. 또 그래서 1단계, 2단계 심사를 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야별로 5, 6번 정도 압축이 됐을 때는 심사위원들끼리 맹렬한 토론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토론을 충분히 했다 싶으면 제가 이제 그만 토론하고 이제 결론 짓자 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고 거기가 다수를 뽑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토론할 때는 각각의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투표에서 딱 나보니 다 만장일치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네요. 예, 그래서 아주 협조하고 했고 또 다시 한번 또 뽑힌 분들 그 이름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네,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혼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최종 심사 단계에서 올라온 분들은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대단히 하시고 뭐 그렇게 쭉 토론을 했는데 봉사 부분은 그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결론 내리기 전에 대충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배가 된다라는 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투표하면 틀림없이 분이 이 의원 나올 거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 문화예술 부분은 이 장르가 워낙 다양합니다. 네. 뭐 음악에도 대단히 넓고요. 음악, 문학, 미술, 뭐 무용, 이 연극 다 따지면 사실 제일 잘 나가는 연극배우하고 제일 나가는 화가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비교하기도 어렵고 보는 입장이 다 각각 달라서 토론이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잘못하면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 한 표 이렇게 쭉 나오겠다. 신선 5명이 다 한 사람이 지정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치열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다 똑같아요. 만장일치. 아주 놀랐습니다. 아이고,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자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KNN 문화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축하 인사 주위에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아름답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욕심에서 뭐 열심히 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막상 이 상을 받고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유, 죄송함, 네, 앞으로 겸손하신 노력하면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노력하면서 다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승아 대표님께도 수상소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분들의 그 내용성 있는 문화를 동요라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KNN에서 상을 주셔서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잘하라는 그런 깊은 뜻으로 알아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한국민족예술총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경남민예총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네. 자, KNN 문화예술 부문에 선정되신 고승아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살짝 미리 가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동요 작곡가로 살아온 40년. 그의 이름은 고승하. 아이들의 꿈과 노래에 내일의 희망을 실은 고승하의 음악 인생과 지금 만나보자. 고승하 씨가 아이들을 부른다. 아름나라! 달려나온 아이들은 내서읍의 아름나라 합창단 단원들. 오늘은 특별히 야외 수업이다. 그래서일까? 율동하는 아이들도 선생님도 신이 났다. 아름나라 합창단은 내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5개.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름나라 합창단은 고승하 선생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그만두던 1989년에 처음으로 구성한 합창단이다. 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를 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쓴 글에 노래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무척 기뻐했고 부모님도 기뻐했고. 현재 아름나라에서 부르고 또 공연하고 있는 동요는 어른들이 쓴 가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글에 고승하 씨가 곡을 붙인 것들이다.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외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초청되는 단골 손님이 됐다. 그 아이들에 관한 글 속에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이슈랄까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왕따 문제라든지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쓴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러설까?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흐뭇하기만 하다.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몇 년 하면서 또 무대에 오르고 노래 부르는 걸 또 즐겨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하는 엄마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조금 소심하거나 또 노래 자신 없는 아이들도 아름나라를 같이 하게 된다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승하 씨의 집은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자연을 가까이 둔 한적한 이곳에서 노래를 만든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자로 일을 하다 33세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음악을 시작했고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음악을 접을까 고민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사장에 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고 결심했단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세상 좀 살만한 곳이거든요. 그건 다행하게도 나는 꽤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난 훈련을 아주 잘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난을 잘 견디고, 전 돈만 빼고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데.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합창단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돼준 사람이 바로 아내다. 고승아 씨는 요즘 날마다 병원을 찾는다. 괜찮아요. 괜찮고, 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걷기도 하나요? 아내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앞으로 한 달은 더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고승아 씨에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든든한 후원자이며 고든 소리, 매운 소리 잘하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이다.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사실은 저는 역할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뭐 제가 부인으로서 해준 게 없습니다. 자기가 발로 뛰고 온갖 것 뭐 다 해가면 저는 좀 이렇게 옆에서 잡아 당기고 잘 못한다고 뭐라고 뭐 잔소리만 많이 했지. 저녁에 따끈따끈한 노래 하나를 만들었어요. 노래 만드는 사람 고승아 씨.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위로와 노래밖에 없다. 내 사랑이 병들어서야 비로소 믿는 기적이 있네. 고승하. 그는 천상 음악인이다. 아내의 병문안을 마친 그는 부랴부랴 마산으로 달려갔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동요 연습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고승아 씨는 어린이 대상인 아름나라 합창단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요를 부르는 모임인 여고 시절 철부지들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을까? 특별히 제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경상도 전통 음계인 매나리털이라는 어떤 그 음악적 소재로 아이들의 글에 곡을 붙였어. 우리 전통이 동요 속에 좀 되살아나는 그런 작업을 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좀 꾸준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인 고승하. 지난 40년이 그랬듯 앞으로의 40년도 변함없이 음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리고 부르는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면 좋겠네. 아, 저는요, 네. 이 화면 보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으셨잖아요. 네. 머리 하얀 어린이가 저기 한 분 계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부지랍니다. 네. 맑고 깨끗한 그 모습 네. 너무 좋은데요. 동요랑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음색이 소년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동요에 집중을 하셨던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그 여자 고등학교에 음악 선생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래 그만두고 난 뒤에 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요. 제가 사는 곳, 그 아이들이 오는 곳 지역이 그 낙농마을이라 그래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 애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소나 돼지의 분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매일 아침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보내는데도 이게 그 언젠가는 이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 뭐 제대로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을 길을 살려주는 방법은 그 아이가 쓴 글의 노래를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되면 신문이나 방송에 얼굴이 나간다면 이 아이들이 기가 살 거다. 아이들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너희들은 탤런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이들의 착각은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재료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 박사님 그러시죠? 예. 저희 보니까 VCR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아름나라라고 해서 직접 그 단체를 만드시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되신 겁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어떤 길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뭐 무대를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무대에 나가지는 건 아니고 그 저희들 마을에 뭐 노래 대회가 있었는데 어른들도 나오고 하는 뭐 가요도 부르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이 쓴 글에 동요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죠.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1등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장려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장려상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름나라의 시작인데 그때 마음은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또 저기서 오라 그래서 또 요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래가 한 2, 3년 지나니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어떤 길을 지나가는 대학생이 저기 가자 아름나라 아들 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노래를 우리가 즐겨 불렀었는데 그걸 이제 착각을 해서 가자 아름나라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더니 선생님 우리 이름을 아름나라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름나라가 됐고요. 예. 네. 저희들은 이름을 그렇게 그냥 줬었어요. 예. 모든 게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아름나라라는 그 단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빛나고 뭐 이렇게 뭘까요? 그 뽐내기 자리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못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라는 곳, 네. 어쩌면 조금 감추어진 곳, 맨바닥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노래 실력이나마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곳을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갈 때마다 아이들의 글에서 그 모임에 알맞는 맞춤 노래를 한 곡 정도를 꼭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레퍼토리를 준비를 했다. 이런 티를 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더 고마워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신나고, 뭐 그런 거죠. 네. 정웅섭 위원장님, 심사위원회 대표로서 어떤 점이 고승화 대표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고 수상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조금 전에 그 VCR 보시면서 또 우리 고승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네. 저분이 참 맑다, 참 천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네. 살아오신 상황 자체가 자기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냥 남이 안 해주든 안 하든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뭐 또 단체 대표도 되시고 또 뭐 이렇게 상도 받게 되시고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주는 그 삶의 향기가 그 우리 고승환 선생님의 음악적 재능이나 뭐 동료 작가로서의 사회 공헌도에다가 더 삐뚤빨리 보태는 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그리고 저는 그 공적을 쭉 읽어보시면서 뭐 공적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 드라이하게 써 내려가셨는데 그 내용을 하나 보면 이 동요라는 세계 많은 이 예술의 분야 중에서 사실 소외된 분야입니다. 예. 뭐를 상대로 하면 돈도 생기고 박수도 받고 친구들이 부러워도 하고 그럽니다. 뭐 소위 폼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동요라는 세계는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은 만큼 몰두할 수 없죠. 네. 뭐 돈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이렇게 오랜 세월 꾸준히 한 것은 이게 대단한 삶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아주 크게 된 거고 사실 이 분야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는 워낙 치열했죠. 음악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끝까지 오르신 분들 이름만 대도 다 이기는 걸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네. 뭐 그런 분들이 그 이름에 비하면 고승환 선생님은 대단하시긴 하지만 활동 분야가 워낙이 소외 분야가 잘 안 해있죠. 근데 살아오신 그 삶의 향기 그 자체가 훨씬 더 삐뚤발리하게 만들어줬다. 그걸 아마 심사위원들 감동을 시켰고 네. 그 이야기가 토론 과정에서
비춰지면서 이 처음에 고승환 선생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 마음을 그냥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라고 할까요? 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함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경혜 의원님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일이요, 보면 쭉 일관성 있게 짜임이 돼 있습니다. 네. 현재도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죠? 네네. 물론 제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 쪽을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그쪽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증장애인, 지금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 지역구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취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 여성, 다문화 등등, 어쨌든 어렵고 힘든 분들하고 계속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이경혜 시의원께서 어느 분야보다 또 그 시각장애인들의 화면 해설 영화라고 해서 네.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지평을 만드셨는데 그 화면 해설이란 영화 여러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희가 이경혜 시의원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화면 보고 나서 또 말씀 나누시죠. 여기 벽을 허무는 사람이 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사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오늘 그녀와 만나보자. 시청자 미디어센터 상영관에 무슨 일인지 눈을 가린 사람들이 있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이렇게 영화를 본다. 감상하고 있는 작품은 독립영화 물결이 일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작품, 즉 화면 해설이 들어간 영화다. 인선이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놓는다. 이 영화에 화면 해설을 얹은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인인 이경혜 씨다. 화면 해설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이다.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 즐기고 싶은데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와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보면 자원봉사자가 한참 설명을 하고 있으면 영화관 안에서 여기저기서 좀 조용히 하라, 나가라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각장애인은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영화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자원봉사자한테 영화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면 해설입니다. 화면 해설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더 이상 조용히 하라는 질책을 받지 않고 영화를 마음 놓고 볼 수 있겠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보인다. 요즘 들어 화면 해설을 곁들인 작품은 영화는 물론 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01년도엔 괴물 하나밖에 없어서 별 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겨서 좋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 TV 방송이라든지 모든 영상물에 이렇게 화면에서 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마친 이경혜 씨가 시의회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재 부산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관심사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활짝 열어둔 이경혜 씨. 수많은 상패가 그녀가 걸어온 길을 대신 말해준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우리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물론 장애인은 물론 포함되고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바로 제 지역구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만큼 지역구가 넓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사무실에서도 틈만 나면 화면 해설 작업을 한다. 요즘은 교육용 자료와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다. 장면이 무용수리 생수병 뚜껑을 뽑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입니다. 막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고 그렇죠. 한 사람은 이렇게 땡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용수리 잡고 송만보가 때문에. 화면 해설은 드라마 중간에 대사 없는 부분의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그 시간에 맞춰 그림을 읽어주는 일. 영화 한 편을 완성하려면 30-40번 정도는 봐야 한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녀와 6년간 함께 해온 최정규 주무관. 그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쳤을까? 뒤로 자빠지면 리모컨을 누르자.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하다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2006년도부터 같이 일해오면서 의사결정하실 때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시정에서 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흔들림, 자기 개인의 사심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씨에게 큰 힘이 돼주는 사람은 언니다.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언니인 것이다. 이경애 씨는 장애인이 아니었지만 1979년 홍채염으로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언제 실명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예, 그 불안, 예, 그 공포, 그게 정말 사실은 그건 고문이죠, 고문. 응? 그건 고통이라기보다 고문이죠. 근데 이제 나만 그걸 겪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런 세월을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2000년에 시력을 잃었다. 온갖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실명하자 오히려 자유로웠다고 한다. 20년 동안 괴롭히던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런 경애 씨를 끌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언니였다. 좀 건강관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 좀 자고 좀 내 몸도 아끼고 좀 일도 좀 쉬엄쉬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제가 얼굴만 노랗고 좀 몸이 안 좋은 눈치만 보이면 불안해요. 제발 바라는 거는 몸 좀 아껴줬으면 건강관리 좀 해줬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현재 이경애 씨의 활동은 화면 해설에 집중돼 있다. 화면 해설 전문가를 길러내면 대중화의 길이 더욱 빨리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경애 씨의 강좌가 개설되면서 화면 해설을 접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낭독인지 또는 그 영상을 속에서 진행되는 제공되는 정보인지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또 조금 시각장애인들은 또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 그 A조 비장애인이었다가 시각장애인이 된 그녀의 경험담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친구를 만들어 주었다. 화면 해설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그 양성된 우리 학생들, 작가들 또 낭독자들이 더 많은 화면 해설 제작에 참여를 해서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통합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이웃과 일을 보게 됐다는 이경애 씨. 그녀가 걸어가는 길에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화면 보니까요,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어요. 네. 1979년,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때 홍채염이 발생한 게 실명의 원인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때 심정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대학 4학년 때면 22살, 한참 네, 이쁘고 어린 발랄하고 네. 그럴 나이인데. 지금도 이쁘세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안의 연기가 뽀얗게 뭐 좀 이상해서 병원에 네. 갔더니 홍채염이고 그 병은 자꾸 재발하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명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실명이란 말을 듣긴 듣고 그리고 실명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고, 네. 그냥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아요. 그 당시 그 순간은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서웠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정말 긴 투병을 하고, 그러고 실명을 했습니다. 네, 실명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더 많은 것이 보였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참 깊이 많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눈으로 보는 세계를 경험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보는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그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정말 내 걸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점자가 있고요. 제가 눈으로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점자 별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점자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문자입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우고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 속에서 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배우고 또 이 화면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은 이 화면 해설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만드는 재미 또 화면 해설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재미 또 화면 해설 제작 과정 중에 작가들이나 우리 봉사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고서 저는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부산 점자 도서관의 관장도 오래 하셨고 네. 또 책을 낭독해가지고 테이프로 만드는 일도 해오시고 계시고 네. 화면 해설과는 또 어떻게 그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 화면 해설과의 인연은 저에게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언니 손 한번 들어보 어디 있지? 우리 누야.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누야가 네. 사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걷기도 전에 저를 업고 다니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희 언니만 봤겠습니까? 저도 그 등에서 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화면에 나오시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언니 등에 업혀서 십계도 보고 배너도 보고 네. S도 보고 예, 그렇게 저는 영화가 가까워졌고 뭐 그래서인지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가방을 두고 이제 학교를 빠져나와서 영화를 보러 갈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는데 근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마음 놓고 영화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영화가 보고 싶어서 때로는 정말 재밌는 영화를 하면 TV에서 왜 영화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몇 번 틀어라. 지금 무슨 영화 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장면이고 뭐 하노? 이제 이러면서 영화를 본 거예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정말 영화가 이제 그 TV에서 하는 거 말고 보고 싶을 때 사실 왕의 남자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뭐 얼마 만에 몇백만 돌파 뭐 이러면 저도 그 몇백만에 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 영화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가고 싶어서 자원봉사자 또는 친구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면 가서 이제 친구가 막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영화관 안에서 이제 소리가 뭐 여기저기서 나는 소리가 이거 뭐하노 좀 조용히 하소 뭐 나가라 뭐 이런 소리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기가 죽죠. 미안하고. 네. 여기서 또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가 옆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갑자기 친구가 조용해져요. 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영화에 취해서 제 친구가 영화 설명해 주는 걸 잊어버리고 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일어나노? 어? 좀 말 좀 해도 이러면 좀 있어봐라. 이런데 있으면 영화는 끝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럴 때 그야말로 생방송 해설이 아닌 그 영화 자체에 더빙이 돼서 해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영화관에서 그 보통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화면 해설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예. 단지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정말 생소했습니다. 예, 그렇게 화면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영화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각별한 애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군요. 재밌지 네. 않습니까? 네. 정우석 위원장님께 이번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경효 의원님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내가 말할 차례는 깜빡해졌습니다. 이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감동적이게 취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네. 이 사회봉사부문을 심사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사회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사회봉사인지, 뭐 자기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일인지, 뭐 그 부분 안 될 때 많잖아요. 막 많은 사진도 찍고 점검을 많이 붙인 분들도 사실 목적이 사회봉사가 아니고 상타는 데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봉사분을 심사할 때 시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증 환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그 공격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침 뭐 그래도 그 마지막 최영식까지 올라온 분들은 그렇게 거짓 공격까지 뭐 없었고요. 네. 우리 이경희 의원님을 뭐 대부분 사람들이 선정한 동기 그런 거 삶 자체가 그냥 하나의 드라마죠. 아마 이경희 의원에게 이 상을 주면 많은 사람이 그분이 장애인이든 아니든 삶에서 좌절감 느낀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을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었고요. 네. 또 그 이경희 의원은 좀 전에 우리 VCR도 계속 뭐 영상 해설가 네. 뭐 이런 걸로 또 그때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일 하고 계세요. 그 공수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사로서 인권 활동가로서 참 많은 일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장애인분은 비장애인과도 봉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흔히 장애인들은 봉사를 받잖아요. 근데 장애인인데 비장애인까지 관심을 갖고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죠. 예. 네. 자, 정 위원장님, 제가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고승화 대표님, 그, 동요, 부르시는 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요, 뭐, 저는 고승화 대표님은 이름도 들었고, 아름다라는 그 단체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굴을 뵙는 건 또 처음이고요. 평소에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동요는 들어봤습니다. 그거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흔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요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또 학교 선생님들도 취미생활로 동요를 쓰시기도 하니까, 뭐 그런 분이 한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오늘 고승화 선생님 작품에 참 노랫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곡도 좋고요. 노랫말이요? 그 노랫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쓴 가사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그 노래는 김용택이라는 이제 동시인이 쓰신 거고, 전 아이들이 쓴 글에 붙인 노래가 뭐 한 1000곡 정도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쓴 가사에 곡을 붙여서 1000곡 정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교과서에 나온 노래는 어떤 노래가? 똥노래죠. 똥노래요? 어떤 노래인지 저희 잠깐 박수로 좀 청해봐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줌사도 이쁘고 응아에도 이쁘고 잠을 자도 이쁘고 잠을 깨도 이쁘고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타령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줌사도 이쁘고 응아에도 이쁘고 잠을 자도 이쁘고 잠을 깨도 이쁘고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앙앙으로도 이쁘고 얼씨구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런 셈이에요. 그건 전라도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고승화 대표님 또 철부지들, 여고 시절 이런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이라는 그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옛 동요에 실려 있는 쉽고 고운 사라져가는 우리말에 관한 관심으로 이렇게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동요 그 자체를 참 좋아해주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고 그래주고 그래서 몇몇 분들을 꼬셔서 이렇게 옛 동요, 그러니까 방송 창작 동요로 대신 83년 이전의 동요들을 되살려 부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른 동요 모임이에요. 어른 동요 모임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한국미의 총 경남지부의 대표로 계시고요. 또 어른들 동요 부르기 모임 하고 계시죠. 또 동요 부르기에 큰 지평을 열었다. 동요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으시고 또 사투리로 동요 짓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 받으시잖아요. 그 철부지들 여고 시절 기억에 남는 공연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들 제가 나이가 저보다 많은 존경하는 분, 우리 철부지가 각각 이렇게 기억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역에서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계속 징얼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수술을 마치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일단 그거를 이제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 네. 한 6살 정도 되는 어린이였어요. 네. 아프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수술 자국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니까 이렇게 징글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살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가 아는 노래를 어린아이인데. 하니까요. 얘가 그냥 징글대다가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표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서 이제 그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거를 하나이를 위한 음악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고. 듣는 저희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공연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요라는 것이 시간을 거슬러서 소년이 될 수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네, 근데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꾸준히 그 길을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화면 해설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신 이경애 시의원께서도 역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작품이 괴물이었죠? 네. 그 작품 할 때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괴물을 첫 작품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7년도인데 어떤 영화가 제일 보고 싶냐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괴물이 보고 싶다. 괴물이 보고 싶은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전부 괴물 이야기하고 너 괴물 봤냐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 들어서 뭐 한강에 괴물 물고기가 나타나서 어떻게 뭐 사람을 해치고 결국은 괴물을 처치한다.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 영화 속에서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괴물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 이게 재미지 않습니까? 그 묘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생김새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야, 이제 괴물을 하자. 근데 그때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 화면 해설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하고 교육을 시작하고 했던 게 2006년도 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괴물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작가나 성우나 이런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2007년도에도 이제 화면 해설 작가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생들에게 우리 괴물을 만들자.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니까 우리가 이번 교육 기간 동안에 괴물을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교육생들하고 사실은 같이 만든 작품이고 그래도 굉장히 완성도는 높습니다. 완성도는 그때 자신만만하시군요. 그럼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육생들 중에는 정말 어떤 마음을 다해서 화면 해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셨고, 그리고 또 실제 그 수필가나 시인도 계셨고 글을 쓰시는 분, 또 방송 작가분들도 계셨고, 그 이외에도 정말 진정으로 이 화면에서 필요하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치고 나면 오전에 시험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학교에서 영화 단체 관람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학생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자. 영화도 보여주면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시각장애인 명학교 학생, 부산 명학교 학생들 단체 관람을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옛날에는 영화 볼 때 옆에 사람이 웃으면 왜 웃는지 몰랐고, 어떨 때는 미안해서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영문도 모르고 그랬는데 해설과 같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재미있고 어떤 부분이 웃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무섭고 이런 것들이 다 실감이 났다. 이제 이런 영화 감상문도 써내고
그래서 괴물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보람 있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경혜 의원님의 작업 의미가 깊습니다. 영상실 말씀하셨듯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요. 시각장애인들께 그걸 무너뜨린 건데요. 고승하 대표님 역시도 최근까지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6, 7년 됐네요. 동료를 자료로 해서 분교나 폐교 같은 곳에서 주민을 만나는 그런 음악회인데요. 의외로 그 지역 분들이 너무 즐겨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봉착을 했는데, 한 2-3번이라도 저희들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냥 좀 치러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역사가 되도록 10년, 20년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이경혜 시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그 전용관 개관이 됐잖아요. 네네. 예,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신 일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 화면에서 영화를 올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영화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작품들이 다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고, 또 상영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개봉관에서 상영을 해서 관객을 모아야 되는데, 장애인 전용관을 만들어서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그 1회분을 할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2009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그 국제영화제 문을 두드렸고, 그러다가 보니까 영화 제작 편수도 늘어났지만 드디어 지난해에는 노인 장애인 전용관이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죠. 어느 공간에서나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용관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그런 상설화되는 중간 단계에는 분명히 장애인도, 특히 영상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영화를 볼 권리가 있다 라는 걸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단계에서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나의 시작 문을 열었다 라는 의미에서 전용관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세계 유명한 국제 영화제 차원에서 그 영화제 기간 동안 그 장애인 전용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늦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화면 해설 영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화면 해설 영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점 얘기 듣고 있으니까요. 순수함, 열정,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런 본인의 일들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신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고승하 대표님께서는 음악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한복 입고 계신 어떤 분이 계시죠? 네. 저분은 저희들이 풀꽃이라는 호를 지어드리고 저분 이름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풀꽃 동료상이라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이 올해 85이신데 저희들에게 동료를 살린 일에 쓰라고 유산에서 돈을 1억을 떼주셨어요. 아유. 통 큰 기부하셨네.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상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고 또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된 짜임새가 있는 그런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주인공이시지만 오늘 문화대상의 후보감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주변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경혜 시의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앞으로 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화면 해설에 대한 어떤 노력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는 화면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부산의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장벽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통합사회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하실 네, 거죠?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황범 그 아나운서 그리고 정희정 정희정 아나운서님도 우리 하민예술의 낭독 봉사자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그런 날도 빨리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구승아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쭐게요. 어쩌면 그 환경 문제라든지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해결은 어떤 한 사람이 했어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라건대 저와 저를 도와주는 우리 많은 분들이 동료라는 것으로 세상을 좀 맑히고 밝히는데 동료가 서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박수를 보내준다면 정말 저는 좀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정화작용의 핵심이 동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정홍섭 심사위원장님 끝으로 두 분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두 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사시는 모습 그냥 그대로 쭉 사시도록 또 애써주시고 저희들 또 뒤에서 박수 보내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심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걸 느꼈고요. 제 심성이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들은 제뿐 아니고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숨어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발굴돼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문화 대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KNN 문화대상 수상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심사위원장으로서 수고해주신 정홍섭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릴 때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커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 대상 중에 두 분을 뵌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노래로서 또 한 분은 화면 해설 영화로서 꿈을 심어주고 계시고요. KNN 문화대상은 바로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나누면서 정말 상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받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예. 내년에도요, 변함없이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발굴하고 또 앞으로 더더욱 나은 미래를 기약하는 KNN 문화대상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감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